이재명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고가 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탄핵 절차는 밟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조금 전 한 4시 30분 정도였습니다. 회동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여당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당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룰링 파티고요.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는 반대만 할 수 있는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이런 비상 시기에 때는 여야를 다 떠나서 이 초당적으로 뭔가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그 중심은 일단 이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국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일단 정치적 무게를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일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종의 국정의 방향 그리고 국정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언제든 탄핵도 할 수 있다는 그 경고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현재의 정국이 결국은 조기 대선으로 기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이 권한 대행 체제를 너무 흔드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가 있다. 그런 데 대한 이미지 관리, 뭐 그런 데 이 전략적 배려 이런 것들도 오늘 은행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이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너무 많은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 국무위원 22명을 탄핵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민생 때문에 탄핵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의 탄핵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제 부담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현재 경제와 이제 대외 신인도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 대행 오늘 오전에는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대통령실의 권한 대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모들 같이 이게 어떤 협의가 오갔나요?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뭐 이런 인사권 관련해서도 협의가 오갔나요 혹시? 이제부터는 모든 그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뭐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통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든 정부 조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법률상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 대통령 비서실은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통령 비서실은 지금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과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권한대행을 보좌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덕수 대행은요,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또 외교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어젯밤 한 권한대행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요.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통화로 정상회의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탄핵 국면에서 대행 체제로 좀 안정화가 급속도로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총리라고 할 정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워낙 경험이 많습니다. 이 총리로서의 권한이 많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고건 총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권한대행을 했을 때도 그런 안정감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군을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전혀 사전 통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해명을 아마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정권 교체기에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6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취임기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통상이나 관세나 그다음에 한미 안보 관련된 워싱턴 선언 관련된 그 지속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의 그 주요 당사자들이 지금 다 사실상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러면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 과정을 아마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그나마 이래 좀 잘 어떤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